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소재 황제주라고 할 수 있죠. 2차전지가 몇 년 전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했는데 그때 포스코홀딩스 선도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럼 다시 소재 황제주로 등극을 할 수 있을까 분석을 하겠습니다. 종합평가를 제가 해보니까 소재 황제주 맞죠? 폭발적인 성장세보다는 우상향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초고량주고 매우 좋지만 그 성장성이나 지금의 가치를 따졌을 때 만만하게 우상향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LG화학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안 된 회원입니다. 주식으로 조금 벌고 크게 손해보거나 하다 돈세형님 채널을 알게 되어 추중거리다 1번, 6번, 7번 매수에 처음에 수익이다 손실로 바꿔 7번을 약 수익을 보고 팔았어요. 1번, 6번은 조금 손실 중이고요. 포스코홀딩스 60만원 몇 년째 물려있는데 기업 분석 드립니다. 물타야 할지 아님 7번을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늘 방송 보고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 죄송합니다. 1번이 하나 시스템이고 세트랙 아닙니까? 돈세형은 바닥쟁이에요. 1번, 6번이 이익 보다가 손실 중이라는 거는 매수 타점이 매우 높은 편이세요. 포스코홀딩스 60만원도 매우 고점 위치에 사는 스타일이세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7번을 또 약수익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주식에 미안한 얘기지만 잘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초짜입니다. 초짜고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7번은 약수익을 보고 팔 주식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은 7번은 매집의 단계고 10배를 볼 주식이고요. 1번, 6번은 돈세형이 언제 때 추천했습니까? 1번은 15,000원대, 1번이 하나 시스템이에요. 1번은 15,000원대 추천해서 추격 매수 금지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3만원이에요. 그러면 돈세형의 방송을 집중적으로 안 들으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6번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매수 타점이 높은 편이다. 저는 지금 거의 20% 이익이 났거든요. 매수를 좀 바닥에 누리시고 바닥에 노리신 7번은 바닥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10배 갈 주식을 뭐 10%, 20% 바닥에 잡으신 분들은 7번 뭐 40%, 50% 났죠. 50%도 바닥에 운 좋게 잡았기 때문에 절대 30%, 50%에 매도하시면 안 되는 타점입니다. 본인을 뒤돌아보시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너무나 돈세형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자기 반성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돈세형 방송을 처음부터 보시고 돈세형 어떤 위치에 들어가고 어떤 땐 배팅을 하는지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폰을 60만원까지 가긴 하겠지만 시간 엄청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손절로 세트랙 가이로 만회했는데 돈세형님 덕분입니다. 이분은 돈세형 타점을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세형 멤버십 방송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돈세형 스타일대로 매수하고 매도하셔야지 그 효과가 있는 거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너무 늦게 따라오고 그 핵심을 이해 못 하신다면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결론은 뭐냐?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 돈세형 방송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세형 7번을 까놓고 얘기하면 36,000원대 집중 매수해서 지금도 5만원까지 집중 매수하다가 지금은 천천히 매집 중이고요. 55,000원 이상일 땐 절대 매수를 안 할 계획입니다. 31만 9,500원 시가총액이 25조예요. PBR 0.43배, PBR 1기준일 때 73만원까지 날아갈 수 있고요. PER은 57.46배, 추정은 23배. 비싼 편이에요. 싼 거 아니에요. 배당금은 만원, 배당 수익률은 3%대, 외국인은 6.%를 갖고 있습니다.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8%대, 펀드가 5%대, 자사주가 6%대 갖고 있습니다. 후제죠. 소각을 할 수 있으니까 호재로 보고요. 특징이 뭡니까? 주인 없는 회사다. 이 회사는 주인이 없어요. 어찌 보면 나라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라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매출 구성을 보면 친환경 인프라, 무역이 60%, 철강 부분이 53%, 친환경 인프라 건설이 10%, 친환경 인프라 물류가 4%예요. 철강 부분이 53%라는 게 걸립니다. 철강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해도 중국의 저가 물량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섹터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리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동사는 철강, 무역, 에너지, 건설, 물류, 2차전지, 소재를 하고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은 철강이죠. 하이랜스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탈탄소 전환입니다. 그 뜻은 수소에너지 섹터에 집중하고 또 있어요. 그래서 수소에너지는 미래 사업인데요.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출 구성원 보면 근데 이렇게 수치가 나오니까 수출을 몇 % 하는지 잘 데이터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출은 일단 통과를 하겠습니다. 관계사 현황을 보면 좋은 회사가 많습니다. 철강 쪽 분야가 많고 광물 탐사, 양극재 생산하는 데도 있고요.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리고 리튬 생산도 있고 2차전지 섹터도 있습니다. 철강하고요. 2차전지 소재, 리튬, 니켈, 광산도 하고 수소도 하고 에너지도 하죠. 포스코의 미래는 2차전지 소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탈 쪽에 광물 자원부터 시작해서 원료, 중간 소재, 그리고 최종 소재까지 합니다. 소재의 황제다. 전 이디 평가합니다. 직접 생산부터 개발까지 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자원 개발까지 하고요. 최종 마무리까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양극재 생산 목표 보면 엄청나죠.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응급재 생산 목표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성장을 하고 2차전지가 다시 황제 섹터가 된다면 포스코홀딩스도 무난히 상승을 할 거예요. 저는 로봇 시대도 있고 또 전기차가 다시 성장할 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ESS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홀딩스 대박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댓글에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차피 우상향으로 간다. 해외 식량 사업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사업도 하고 있죠. 종전이 된다면 후제겠죠. 미얀마 미국 종합처리장도 있고요. 식량 사업을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또 미래 에너지는 수소입니다. 불로수소도 하고 있고 그린 수소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소의 시대는 마진율도 떨어지고 손익분기점도 안 나오죠. 미래의 사업은 분명합니다. 나중에 2차전지가 또 대박이 나더라도 또 다른 미래는 수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84조 7,500억, 23년 줄죠? 77조 1천억대, 24년 또 줄죠? 72조 6,800억, 25년 또 줄죠? 69조 8,300억. 영업이익은 4조 8천억, 23년 3조 5천억, 24년 2조 1천억, 25년 2조 3천억입니다. 실적을 냉철하게 판단할 때 저는 매출이 3년 연속 줄었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9%, 영업이익률이 잘 안 나오죠. 부채 비율은 68%, 매우 양호하고요. 유보율은 11,000이니까 현금이 꽤 있습니다. 배당금은 10,000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0,000원을 어떤 일이 있어도 10,000원을 준다. 시가 배당률은 3.94%니까 배당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3년 8%대 매출이 줄었고 24년 5%대, 25년도 거의 4%대 매출이 줄죠. 영업이익은 꺾이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26년부터 5%대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대폭 좋아지죠. 그리고 27년 4%대 성장이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한 18% 성장을 합니다. 바닥은 찍고 상승할 거고요. 좀 속도가 느릴 뿐이지 우상향으로 상승은 예상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죠. 그리고 철강사업, 2차전지 소재, 수소 에너지, 인프라 있는데 전 철강이 좀 걱정이고요. 그래도 희망은 2차전지 사업, 그리고 수소에너지 사업은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미국의 제초소를 하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니켈 광선을 참여하고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분야가 철강이에요. 철강은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의 저가 공격을 좀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포스코홀딩스도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방어는 하지만 중국을 이기진 못한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추열 경쟁이 심할 것 같고 철강을 부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철강을 제가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생산 과잉,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물량을 때리고 있는 거고 그 물량으로 덤핑 전략 싸게 내던진다는 거죠. 시장 영향은 부정적이다. 대응 전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세나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대응할 전략이 별로 없고 미국의 또 미국과의 동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철강은 중국 철강은 매우 위험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철강 사업의 경쟁력 강화, 비싼 거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 중국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내고 친환경 제품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성장시켜야 되고
루이지애나 제철소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데 완공이 된다면 또 희망이 있겠죠. 인도, 동남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하고 있고요. 중국 경쟁이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전지는 저는 매우 희망차게 봅니다. 전기차 시장이 다시 급성장할 수도 있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을 합니다. 여기는 30%로 생각하는데 그 수치까지 모르겠지만은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유럽, 미국 시장 주도할 것 같고 친환경 소재 기술 중요성을 증대하고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양대 소재를 다 하고 있죠. 핵심 원자재 확보에 국내 1등이죠. 원자재 확보까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사업은 매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양극재, 음극재 둘 다 잘하는 회사다. 광물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소에너지 사업 전략, 글로벌 수소 시장은 성장을 합니다. 확실한 성장은 아니에요. 손익분기점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건 포스코의 수소에너지 사업은 차세대 먹거리는 분명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수소의 시대가 오면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겠죠.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격은 매우 포스코홀딩스를 힘들게 하죠. 철강 사업의 위기를 이기려면 전 2차전지 소재와 수소 에너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강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방어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소재는 충분히 중국을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 사업은 먼 미래지만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겁니다. 철강 분야는 중국 때문에 매우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2차전지 수소 에너지의 미래 먹거리를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좀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HMM 인수전에 포스코 동원 2파전이라는데요. 문가 30조 원. 좀 인수하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물류비 부담이 감소된다. 업계 해운업체들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동원은 제 도전이라는데 포스코가 인수해도 좀 그렇고 자금이 부족한 동원이 인수해도 좀 그렇고요. 어쨌든 포스코가 HMM 인수는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25조 8,500억입니다. 저는 시가총액이 그리 싸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싸긴 쌉니다. 27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같이 분석을 하면 56% 상승력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31만 9,500원 아닙니까? 저는 50만 원까지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썩 저평가는 아니에요. 초저평가 상태는 사실 아닙니다. 미래성장 먹거리는 첨단 소재, 양극재, 음극재를 하고 있고요. 수소 에너지가 또 미래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제 기준에서는 상승은 하나 매우 완만하게 천천히 상승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닥은 찍었죠? 하지만 차트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은 없어요. 천천히 오르는 분위기예요. 2년의 미래를 볼 때 50만 원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하나 매우 이렇게 좀 각도가 느리게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예상합니다. 포스코홀딩스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속도가 빠른 LG화학에 투자를 할 거냐 그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분명히 소재주의 황제주로 맞고 매우 좋은 주식이지만 그리 썩 싸진 않아요. 상승의 효과는 한 100% 수익률이 100% 정도 갈 수는 있겠지만 이보다 더 많이 갈 게 또 있으니까 잘 결정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위치는 전 바닥을 인정하고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는 걸 예상합니다. 본인이 잘 선택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세입니다. 돈세요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 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는 자산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요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 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 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멤버십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영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십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